31살 여자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고 계시고 대박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려봐야 할 맛집으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해서 평소에도 손님이 그럭저럭 있는 편이고 특히 휴가철에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가게를 하고 계세요. 한 자리에서 오래 하셔서 단골 손님이 많은 가게입니다. 장사하는데 남는 거 없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가족들 먹는 밥이라 생각하고 운영하시는 철칙을 가지고 계셔서 생각만큼 많이 남기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성수기인 휴가철에는 회전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때 버는 돈은 거의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장사로 돈을 어느 정도 버셨지만 진짜 돈을 번 건 사실 부동산이에요. 한참 장사 잘하실 때 그래도 큰 돈을 벌게 되셔서 두 분이 가게 접고 은퇴하시면 노후에는 유유자적하게 보내시겠다고 광안대교 보이는 바다전망 아파트를 매매하셨고 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장사 40년 해서 모은 돈보다 4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올라서 번 돈이 크다고 하실 정도로 집값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부동산으로 큰 돈도 버셨지만 코로나 시국에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 죽어나간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저희 부모님 식당이라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지요. 평소 하던 장사에도 타격이 컸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1년 중 가장 큰 돈을 버는 휴가철이 돼도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으니 그때 버는 돈이 주 수입원이었던 부모님 가게는 타격이 컸지요. 원래는 성수기 때 직원들도 더 뽑아서 쓰고 그랬는데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상황이 1년이 되고 2년째가 되니까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래같이 일하신 분들도 결국 가게 사정 때문에 그만두시는 사람도 계셨고 아예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부동산은 한참 오르고 있었으니 솔직히 손해본 건 아니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한참 잘 오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손해를 메꾸자니 세금으로 나가는 돈도 크고 이래저래 그게 해결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원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게에서 손해보는 돈을 제 월급으로 대신 메꾸고 있다가 도무지 답도 안 보이는 상황에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월급이 뭐 얼마나 대단한 돈도 아니고 제 월급으로 다른 직원들 인건비 내주는 상황이었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직원 수를 줄이고 제가 일하는 편이 덜 손해를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 사정을 뻔히 아는데 제 월급 챙겨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몸으로 때우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던 만큼의 월급을 보장해 달라고 할 수 없었기에 거의 무급으로 일하다시피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원래는 서울 사람이고 다니던 회사가 지사가 있었는데 그게 부산에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이 오기 훨씬 전부터 혼자 부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고 어쩌다가 인연이 닿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부모님 가게를 돕는 걸 반대를 했어요. 제 월급이며 모아둔 돈까지 부모님 가게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 상황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부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오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제가 돈을 더 모으는 상황이 아니라 그나마도 모아놓은 돈을 계속 감먹고 있는 상황에 솔직히 결혼 이야기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그 상황에 대해서 제게 늘 미안하다고 하셨고 제가 들였던 돈은 노후 대책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꼭 갚겠다고 하셨기에 솔직히 부모님이 제 돈을 떼먹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항상 가족끼리 돈으로 얽혀서 좋을 것 없다면서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제 돈이 못해도 4천만 원 정도 묶여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애초에 남자친구 계획은
저희가 결혼하게 된다면 서울에 있는 본사로 복귀해서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했기에 더더욱이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특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거의 헤어지자는 소리까지 들을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께서 제안을 해오셨어요. 노후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집에 일단 신혼집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혼수나 그런 것들은 다 채워줄 것이고 가정가구 같은 것들이야 나중에 저희가 정말 서울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면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부모님은 제 돈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갚아줄 것이고 최후의 최후까지 다른 방도가 없다면 집을 팔아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있던 그 상황을 반대하던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때부터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올해 초부터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점 완화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부모님 가게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올해 여름에는 다시 휴가철을 맞아서 가게에 대기표까지 받아서 식사를 하고 가는 손님들까지 생기기 시작했고 직원이 모자라게 되어서 새 직원까지 뽑아가며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그동안 저한테 못 주고 계셨던 월급도 챙겨주셨고 저한테 빌린 돈도 일부긴 하지만 조금씩 갚아주시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부모님이 제게서 빌려간 돈이 1,000만 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 남자친구도 서울에 있는 본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사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나 저러나 제가 부산에 남아있으면 부모님 가게에서도 계속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부모님이 은퇴하시게 될 경우에는 제가 가게를 물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서울 본사로 다시 출근을 한다고 해도 월급을 더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사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인맥도 없는 본사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사에 남는 편이 정년보장도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은 서울에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도 했고 올 초부터는 부모님 가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바빠서 짬을 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몇 달 전에 드디어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소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서울 남자긴 하지만 무뚝뚝한 건 경상도 남자 못지않게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무뚝뚝한 편이기에 부모님께 신혼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분위기도 좋았고 사소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묻길래 부모님이 노후 대책으로 사두신 아파트고 4억에 매매를 했는데 현재는 그게 많이 올라서 1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결혼하게 되면 그 집 명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기로 했다고만 전달한 줄 알고 다시 정리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설명해드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 대책으로 사놓으신 아파트고 두 분이 은퇴하시면 그 집에서 지내실 거라고 저희는 그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부모님 은퇴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새 집을 구해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더니 그 말은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 돈이 저희 부모님한테 상당히 묶여있다고 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빚까지 지고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이 결혼하는데 집 명의를 왜 붙들고 계시는 거냐 묻더라고요. 빚이라고 해봐야 그때 당시에는 1,0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장 많이 빌려가셨을 때도 4천만 원 남짓한 돈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원 빚 갚는다고 10억짜리 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깟 1,000만 원 갚자고
몇 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오른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도 없고 말이죠. 남자친구가 말을 어떻게 전한 건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겠거니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 집은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명의를 옮기는 게 맞다고 하시며 남자친구도 결혼할 때 돈을 가져가니 공동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저게 무슨 귀신 씨나라 가먹는 소린가 싶어 남자친구 쪽을 쳐다봤는데 남자친구는 당혹스러운 표정만 하고 있지 나서서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끝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산 내려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자기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자초지종부터 모든 걸 설명하고 있을 때는 찍소리도 안 하더니 집에 가는 길에 제 기분 풀어준답시고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데 솔직히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못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게 되면서 아무리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그 집은 저희 부모님 노후 대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는커녕 제 명의로도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아두기는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금전관계도 몇 달 뒤에는 완전히 해결될 일이고 만에 하나 그 집을 저희가 제 부모님한테서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값은 시세에 맞춰서 제 값을 치를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싶은 생각도 드네요.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꺼낸 말이 오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와중에 나온 본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어찌저찌 오해를 풀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첫인사 드리고 나서부터 생각이 많아 일도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네요. 이미 5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도 거의 저 때문에 서울 본사 돌아가는 거 포기하고 부산에 뿌리 내리기로 했는데 사소한 오해 때문에 결혼을 뒤집어버리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고민이 참 많네요. 그냥 넋두리나 해보는 겸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혼식을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친구와는 끝내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오해가 생긴 뒤로 파혼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오해도 풀었고 그동안 길게 만나온 시간도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네요. 애초부터 저나 저희 부모님을 아주 물러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해 풀고 나서 결혼 날짜까지 잡았고 결혼 준비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어요. 식은 부산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도 직장 생활을 내내 부산에서 해왔다 보니 가족 친지분들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는 버스 대절해드리고 식은 삶의 터전인 부산에서 올리는 게 맞다고 합의를 했었거든요. 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에서 전세로 살고 있던 분들이 나가게 되면서 집이 빈집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찌저찌 부모님이 저에게서 빌려간 돈은 전부 돌려받았고 부모님께서 어차피 고쳐서 살 집인데 저한테 그동안 빌렸던 돈도 있었고 하니 이자 내주는 셈 치고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집이었지만 그래도 신혼집이었으니 인테리어는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였는데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더 번지르르해졌더라고요. 특히 통창으로 보이는 바다 전망이 정말 멋지고 밤에는 밤대로 야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당장 들어가서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시골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의미 있게 들어가서 살려고 입주는 따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비시부모님과 결혼한 예비신우 부부까지 해서 당장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2주하고 며칠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때문에 오려는가 했어요. 그런데 당신들부터 예비신우 부부까지 올여름에 휴가를 못 다녀왔다며 결혼식 하는 김에 부산에 먼저 내려가서 휴가 좀 즐기다가 결혼식 참석하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하객들이야 여전히 버스를 대절한 상황이기에 문제가 없었고
미리 와서 쉬다 간다는데 제가 못 오게 할 이유도 없었지요. 그러시냐고 했는데 난데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집 비밀번호가 왜 필요하시냐 물었는데 자기들 2주간 머물 곳은 있어야지 않겠냐며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 가구며 혼수 다 새 것으로 준비해놓았고 남자친구 짐은 아직이지만 제 짐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도 당장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기분 내겠다고 저희도 가고 싶은 거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그 집이 지금 빈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쓰면 어디가 덧나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더니 빈집 가지고 뭘 야박하게 구냐면서 예비 시부모가 쓰겠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냐면서 저한테 뭐라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해명할 필요까지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 집이 빈집인 이유를 설명하려는데 기분 나쁘다고 당신 할 말 다 하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다시 전화 안 했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지 엄마한테 연락받았다고 하면서 저보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살림이며 내 옷이며 다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불편하다고 했어요. 아직 그 집에서 살 우리도 하루도 안 지낸 곳인데 새 가정가구며 쓰게 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나 뭐 망가지거나 흠집이라도 생기거나 내 물건이라도 하나 없어지면 싫은 소리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냐고. 휴가차 오시는 거면 솔직히 부산에 관광호텔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데 잡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어차피 장인 장모님 집인데 왜 저보고 집주인 행세를 하느냐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우리를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신 게 다 한가족이라 해주신 거 아니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한가족이 되는 사람들인데 왜 남처럼 대하냐고 하면서 집 가지고 제가 갑질을 하려고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희 마음 씀씀이가 결국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일이라길래 저희 부모님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물으니 저희 부모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 표정이 말이 아니더군요. 이미 다 정리된 상황인데 불만이 아주 많다는 듯 계속해서 궁시렁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예비시가족 머물 숙소를 구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다 전망 보이는 아주 고급 호텔 이야기를 하면서요. 왜 그걸 우리 부모님이 내셔야 하냐 했더니 저랑 저희 부모님이 자기 가족들을 집에서 머물지 못하게 어깃장을 부리고 있으니 우리 가족들은 부산 내려와서 어디서 머물러야 되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결혼식 때 서울까지 버스 대절 비용도 저희 쪽에서 내는 거 아니냐, 예정된 것도 아니고 불쑥 찾아온다는데 그 비용을 왜 우리 부모님이 돈을 써야 하는 거냐고 했지요. 누가 봐도 억지를 부리는 건 자기 자신이었으니 남자친구도 더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러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서 예비 시부모 바람 맞히는 게 앞으로 네 결혼 생활에 어떻게 돌아올지 두고 보자고 하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전 그렇게 오라고 하고 싶으면 자기 돈 주고 숙소 잡아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 돈 쓰지도 않고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자기 가족들 2주 동안 부산 구경 시켜주는 게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건지 근데 제 앞에서 예비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그냥 오시지 말라 하더군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혹시나 촉이 안 좋아서 그날 저녁에 신혼집 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 가족들이 부산 내려온다고 통보했던 날에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길래 너는 뭐하는 짓이냐고 저도 똑같이 따져 물었습니다. 잔말 말고 비밀번호나 알려달라는 걸로 봐선 안 봐도 누구한테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그러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내가 보는 앞에서 연락하더니 안 들키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새 말을 바꿔서 자기 가족들 다시 내려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 퇴근하고 나서 아주 된통 난리가 났지요. 예비 시모가 그러더군요. 너 이래가지고 나한테 며느리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 본사로 옮겨서 서울에 집 얻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는 겁니다.
신혼집 공동명의 안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시골 깡촌에 살면서 돈 몇 푼 좀 있다고 꺼드럭거리지 말라더군요. 남자친구도 그렇고 예비시모도 그렇고 뭘 그렇게 두고 보자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오래오래 두고두고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애초에 남자친구가 부산에 뿌리 내리기로 해서 저도 결혼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죠. 기댈 곳도 없고 솔직히 이제 경력도 단절돼서 취직도 못하는 제가 서울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자친구는 말 바꿔서 서울로 저 데리고 올라갈 계획인 거고 지독한 시집살이가 예정돼 있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술술 결혼 후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전부 다 말해주는 게 고마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10일 앞두고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친정부모님 집을 돈 한 푼도 안 내고 공동명의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치사하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잘못한 거지요. 그깟 결혼 꼭 오래 연애했다고 해서 책임감 느끼고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제 잘못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